제가 월요일부터 계속 다니니까 조금 중간에 목이 지금 조금 그렇긴 한데 하여튼 오늘 조금 달려보겠습니다. 너무 제가 해보니까 앞에 인사 말씀하시고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해보니까 한 2시간 이렇게 넘어가시고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최대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요. 저희 큰애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는데 아빠 맛있는 쌀이야 하면서 가져왔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렸대요. 그래서 오늘 같이 맛있는 쌀 한번 품종도 한번 먹어보죠.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많이 들으셔가지고 기사 제목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미래에도 추워서 즐거울 수 있기를. 이 기사 제목을 보고 제가 이게 제목이 미래에도 추워서 즐거울 수 있기를. 이게 뭐냐면 작년 한 해 우리 연평균 기온이 관측 사상 이래 가장 높았대요. 우리 관측 사상이 100년이잖아요. 100년쯤 되는데 작년에 연평균 기온이 관측 사상 이래 가장 높았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겨울 축제하는 데가 대부분 취소하거나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변해간다. 매스컴통에서 많이 나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고요. 특히나 이거는 뭐냐면 2월, 3월, 11월, 10월 겨울이 이렇게 따뜻해지고 있대요. 자, 문제는 뭐 쌀이 뭐 재고도 많고 자꾸 남는다, 뭐 쌀값이 떨어진다 나온다는 이유는 이게 소비가 안 돼서 그렇죠. 한 사람이 1년 동안 내에 먹는 게 한 일주일 전에 발표됐는데 56kg 먹습니다. 한 사람이 1년 내에 먹는 쌀이. 요걸 하루로 계산하니까 154g 먹어요. 한 사람이. 우리 지금 즉석밥 이렇게 뭐 햇반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햇반 용기 하나가 210g짜리거든요. 근데 하루에 한 사람이 먹는 게 그 평균적으로 210g 햇반 하나를 못 먹는다는 거죠. 154g 먹으니까. 그만큼 소비가 지금 이 소비가 주는 거를 못 따라가고 있어서 지금 참 어렵습니다. 자, 그렇게 넘어가고요. 품종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하기 전에 원래 미소진미라는 품종을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미소진미. 다이는 몇 분 안 계세요? 그러세요? 많아요. 근데 왜 손을 안 드세요? 팔 안 들어주시면 못 시켰는 겁니다. 팔짝 잘 드셔야 돼요. 그리고 다인 쪽에는 이따가 내가 설명드리겠지만 미감이라는 품종이 다인 쌀을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제가 다른 데서는 안 하고 그냥 점핑해서 왔는데 여기서는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새누리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게 17년도까지 새누리였다가 우리 지역에도 좀 했었는데요. 전라도에서는 신동진이 지금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가 21년도에 어떤 병이 많았죠? 일품에. 혹시 기억하세요? 21년도. 도열. 알고 계신 분? 도열이 상당히 많았죠. 그해 신동진도 마찬가지예요. 매스컴에 많이 나왔는데 도열 때문에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지금은 뭐 세천무, 참동진 이런 쪽으로 지금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충청도에 사는 삼강. 일품은 뭐 꾸준합니다. 그리고 영호진미라는 품종을 제가 여기 의성에 소개시켜드리고 이 품종이 나온 지는 꽤 오래됐어요. 2009년도에 나왔는데 한 8년 정도 잠자고 있다가 18, 19 이렇게 쭉 차고 올라오는 게 여기 영호진미가 하나 차고 올라오거든요. 침들도 한번 들어보셨죠? 이런 품종들이 전국에서 좀 많이 하는 품종들입니다. 도별로 하고 보면 강원도는 5대, 경북은 1품, 경남은 이미 뭐 영호진미가 자리를 잡았고요. 아마 이것도 좀 뭐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일미, 전라도 신동진, 충청도 삼강, 경기도는 일본 품종을 많이 그동안 해왔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고시까리 뭐 이런 거 있죠. 또 뭐 있죠? 아키바레.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추청, 그죠? 추청이 아키바레죠. 그리고 뭐 히토메모레 이런 게 좀 많이 하고 있다가 요것도 거의 뭐 노재팬 바람 불면서 지금은 우리나라 품종으로 거의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본 품종들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죠. 전국에서 유명한 브랜드 보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천의 임금님표, 여주의 대왕님표, 뭐 철원의 5대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리고 한눈에 반한 쌀 혹시 아세요? 여기 소비자들은 좀 많이 아시는데
요게 그 이천의 임금님표나 이런 쌀처럼 가격대가 거의 비슷하게 받고 있는 쌀입니다. 요 품종이 히토메모레라는 품종이에요. 근데 일본어로 히토메모레가 우리말로 하면 한눈에 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한눈에 반하다 그런 뜻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한눈에 반한 쌀 이렇게 이름 잘 지었더라고요. 최근에 뜨고 있는 게 요게 수향미라고 이런 특수미 쪽이 최근에 좀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비층이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향기 나는 쌀이죠. 그래서 저도 하여튼 제 목표 중에 하나는 저쪽에 제가 금성 다음 쪽에 찰배 단지를 한 100가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이게 뭐 반찰 단지도 하나 이렇게 향미 단지도 하나 이렇게 되는 게 제가 처음에 식량 업무를 보면서 제가 가졌던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신동진, 상강, 뭐 세천구 이런 세천구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전라도 쪽 일품, 영호식 이런 것들이 전국에서 단일 품종 브랜드로 지금 뭐 나와 있는 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요거 하나 특징적인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호심이라는 품종이 나왔는지는 오래됐는데 이 신품종 아닙니다. 그죠? 나왔는지는 오래됐는데 계속 잠자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쭉 차고 올라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린 건 이때쯤이죠. 16년 이때쯤. 이때 소개시켜드렸는데 지금 20년도까지 이만큼 차고 올라왔는데 23년도 이렇게 계속 차고 올라가더라고요. 저것도 왜 그럴까? 제가 이따가 강의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아마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계속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니까 왜 그럴까 한번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노래가 처음에 발매되고 처음에는 히트를 못 치다가 이게 한 5년, 10년 있다가 히트 치는 노래도 있죠. 그럼 뭐라 그러죠? 다른 데 가니까 얘기하시는데 역주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역주행. 좀 그런 품종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고 품질 쌀이라고 하면 우리가 삼강이 이럽니다. 우리나라에서 삼강. 삼강 재배해 보신 분 계시죠? 다이네. 네. 삼강이 최고 품질 이래요. 그리고 지금까지 20개가 선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품종이 지금 나와 있는 게 250개 정도 되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재배하고 있는 품종으로 하면 100품 정도 됩니다. 100품종. 그 중에서 250개 중에서 제일 좋은 쌀을 20개를 최고 품질 쌀 그래가지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일품에서 이제 품종 다양화하면서 미소진미, 뭐 미감 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영호진미 이렇게 들어오는데 가장 최근에 22년도에 미소진미가 최고 품질 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정을 받았죠. 인정을 받아서 저 뒤에 제가 테이블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작년에 저희 센터 포장에 일품하고 미소심하고 바로 옆자리에 똑같이 한 필지에 심어가지고 재배했는 걸 제가 좀 따라가고 사무실에서 도정을 해서 그대로 좀 유리병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이따가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나가실 때 좀 질서를 잘 지키셔가지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쌀이 어떤지. 그죠? 제가 설명드린 것도 한번 보시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이따 저 뒤에 테이블에 있으니까 나가실 때 한번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고 품질 쌀에 선정이 되려면 외관이 요 앞기발에 초청 이상 돼야 됩니다. 아주 보기가 좋아야 돼요. 쌀이 투명하고 맑아야 됩니다. 그리고 밥맛은 과거에는 1품 이상. 1품이 지금까지 복백이 많아서 안 좋았지만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밥맛이 좋기 때문이죠. 밥맛이 아주 좋아요, 1품이. 그런데 왜 1품에서 상강으로 밥맛이 바뀌었을까? 1품이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됐죠. 그리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온 때문에 고온 등속되면서 상당히 미질이 과거보다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이것도 제가 뒤에 제가 직접 한번 해본 거하고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그리고 도정 수율이 75% 이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재배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병에도 강해야 돼요. 하여튼 요 네 가지를 충족시켜야 최고 품질쌀이 선정이 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미소진미가 이렇게 최고 품질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직 혹시 재배를 해보신 분 계실까요? 미소진미를 재배해 보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아, 다행히 없으세요. 아, 네. 그래서 제가 교육을 수년간 하면서 한번 일품이 이게
고온 등속되면서 품질이 하도 떨어져서 야 이거 분명히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진짜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그 영호짐이라는 품종을 해보니까 면적 확대에 제 스스로 상당히 한계를 느꼈습니다. 아 이게 왜 잘 안 될까? 그러던 와중에 제가 대외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는 세 가지 품종을 가지고 다시 또 21년도에 제가 도전을 했어요. 세 가지 품종을 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요 밀양 347이에요. 밀양 347. 자,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요 밀양 347이 나중에 품종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밀양 369. 요거는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어쨌든 저희 포장에 심어놓고 나니까 이렇게 시큼하게 넘어가는 게 보이죠? 혹시 보이세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거는 조금 뒤로 체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소진미예요. 세 가지 품종이 하나 있었어요. 이때는 아무도 이 품종을 모르실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때 경험을 한번 해봐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는데 조금 제 나름대로 도움이 되더라고요. 21년도에 제가 이렇게 했었어요. 센터 포장에. 자, 진흥청하고 같이 이때 진행을 했었고요. 아, 요거는 아까 360이라는 품종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질소 5kg 주고, 7kg 주고, 9kg 주고. 얘가 아주 질소 비료를 일반 우리가 주고 있는 비료보다 상당히 한 반, 절반 이상만 줘도 미질도 괜찮고 수량도 잘 나오는 품종이에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비료를 지금보다 절반 이하 주고 수량도 괜찮고 미질도 괜찮으면 경영비도 절감되고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주 지금 그거보다 조금 더 주고 조금 더 줘보니까 이렇게 도복이 많이 돼요. 이렇더라고요. 제가 품종을 하나 이렇게 저 지역에 소개시켜주면 제 의도와 다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만약에 가져오면 막상 현장에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비료를 그렇게 절반 이상 안 줍니다. 더 많이 줘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제가 그 당시에 고려를 하다가 좀 뒤로 뺏는 품종입니다. 자, 지금부터 미소진미인데요. 밀양 335호입니다. 335호. 요 위에 있는 사진이 미소진미고요. 요 현미, 백미, 요거 박쥐였을 때고 밑에 있는 사진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품입니다. 일품의 현미, 백미, 밥 이렇습니다. 혹시 육안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백미가 이렇게 좀 차이가 날까요? 뒤에 잘 안 보이시죠? 보이세요? 네. 아, 그렇죠. 우리 일품의 단점이 뭐죠?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네? 야, 수준이 상당히 높으시네요. 복백이 거죠. 다른 데 가니까 희난이 그렇습니다. 일단 일품의 지금 상당히 단점이 요건데 저희 일품하고 제가 미소진미 뒤에 샘플 갖다 놓고 보시면 저희 센터에서는 비료를 많이 안 주죠. 표준시비 하는데 일품하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죠? 상대적으로. 근데 다른 데 교육 가니까 노고민군이 한번 보시고 일품 이렇게 깨끗하나 하시더라고요. 사실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같이 샘플 가져와가지고 세보면 솔직히 훨씬 저거보다 더 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일품도 제가 계속 교육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참 문제는 비료죠. 그죠? 그리고 시기.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 계속 일맥상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같이 한번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같이 했을 때 얘가 외관상으로 투명하고 맑게 나오는 확실한 것 같아요. 밥 지었을 때 윤기도 괜찮고 찰기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드린 것처럼 최고품 주사로 선정이 됐고요. 완전미 좋고 외관 좋고 도정 특성 좋습니다. 밥맛도 우수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병에도 흰잎 마른병, 줄무늬병 이렇게 강합니다. 자, 여기서 미소진미의 교잡을 보면 화항에다가 세일미를 이렇게 붙여놨죠. 그래서 품종을 만들다 보면 엄마 아빠의 좋은 점만 다 가지고 오면 참 좋을 텐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꼭 좋은 점도 가지고 오면서 그게 단점도 따라옵니다. 이 화항이라는 품종이 부모 때를 보면 히토메모리가 들어가 있어요. 히토메모리가. 그래서 맛은 히토메모리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맛이 아주 괜찮습니다. 근데 얘가 도열에 약해요. 도열에. 그래서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갈까요? 요 세일미는 1미 품종을 하다가 아주 맛이 좋아서 괜찮았었는데 병에 약했어요. 그래서 병을 보강한 게 요 세일미예요. 근데 얘는 키가 좀 커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간장 78cm 미소심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그죠? 일품하고 비교해야 감이 잘 오니까 일품하고 비교하면 제가 뒤에 저희 포장에 21년도, 23년도 작년에 했는 거를 조사했는 걸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 요거만 보고 말씀을 한번 드리면 일품보다 상대적으로 키가 큽니다. 키가 커요, 미소심이가. 그럼 어느 정도 크냐? 삼강 아시잖아요. 삼강처럼 키가 그렇게 크고 또 도복이 아주 약하고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일품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키가 제가 조사해보니까 한 6cm에서 해에 따라 좀 다릅니다. 6cm에서 한 10cm 그 사이 어디쯤에 이렇게 왔다 갔다 큽니다. 네, 일품보다. 네. 요 관장이라고 하는 거는 바닥에서부터 이상목까지 길이를 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키가 좀 크죠. 뒤에 출수기도 뒤에 일품하고 같이 비교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일단 8월 15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이라고 하면 뭐 상대적으로 이거는 뭐 그 일품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어제 제가 안개하고 교육을 했는데 안개는 미소진비를 재배를 좀 해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출수기가 실제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여쭤보니까 일품보다 조금 한 5일 정도 느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비교 대상이 서로 달라서 그래요. 출수기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같은 날 심더라도 필지가 다르거나 비료가 다르거나 이렇게 다르면 출수기는 뒤로 조금 며칠 늦어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필지에 저희 센터 포장에서 똑같은 비료에 똑같은 포장에 같이 했는 거니까 아마 비교 대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일품과 비슷한 출수기 플러스 마이너스 하루 이틀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가 얘를 농작업하는 순서 지킬 때는 거의 패턴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패턴은. 그렇죠. 내가 언제 하고 언제 물 떼고 언제 이삭 끌어주고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단지 키가 이렇게 크다. 일품하고 비교해서. 그리고 이삭수를 한번 봐주세요. 이삭수가 15개인데요. 대부분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시험장에서는 대부분 15개, 16개, 많아야 17개 나와요. 근데 저희 현장에서 조사해보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일품도 마찬가지고. 보통 뭐 이삭수가 한 23개, 4개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것도 뒤에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현미 철립 중 이게 이제 무게, 쌀 수량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데요. 쌀 수량이 559kg죠. 괜찮습니다. 그죠? 559kg. 수량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는데 아마 이게 저희하고 표준적으로 짓는 재배 방법하고 현장에서 하시는 거는 방법이 좀 달라요. 시험장에서 할 때는 이삭수가 많지는 않지만 아주 이삭거리가 좋다는 말이거든요. 이삭길이가 아주 잘 뻗어 나오죠. 아주 길게 잘 뻗어 나오고. 그래서 아주 저희가 견학을 가보거나 이러면 회장님들이 하시는 말이 야 농사 잘 짓다 그래요. 그죠?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게 한 20개 넘어가죠. 보통 23개, 4개, 5개. 소식하시면 30몇 개까지 나오죠. 어쨌든 쌀 수량은 괜찮다. 요거를 조곡으로 계산해보면 쌀 560kg만 조곡으로 하면 얼마쯤 되죠? 도정 70% 잡고 계산하기 쉽게 70% 잡고 7, 8에 56이니까 한 800kg, 300평에. 좀 괜찮은 거죠. 여기는 어떻게 계산하죠? 마지기당 이렇게 계산합니까? 마지기당 계산하면 한, 그죠? 20개 잡아야 되니까 한 13개 반, 요 정도 표준 나와 있는, 그 정도 나와 있는 거죠. 네. 그 정도 나오는 거죠. 근데 작년에 아까 뭐 조합장 얘기하시던데, 인근에 뭐 해가지고 좀 작고 이런 얘기 하시던데, 아마 작년에 기상이 좀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상당히 고온이었고, 또 그리고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얘를 실제로 제가 어제 들은 뭐 재배해 보신 분하고 제 생각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미소진미가 현미 장폭비라고 하는 거는 1.76인데요. 요게 2 넘어가면 우리가 아는 알랑미입니다. 알랑미. 길이하고 폭 비율이라서 2 넘어가면 알랑미라 그래요. 길쭉한쌀. 근데 일품하고 같이 비교해서 일품이 여기 한 1.83, 84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품보다 숫자가 작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길이는 조금 더 짧고 뭐 약간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약간 둥글다, 동그리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 통통한 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모양 그렇습니다. 그리고 깨끗하죠. 깨끗하고 단백질도 아주 뭐 낮게 잘 나오고 괜찮습니다. 도정률도 아주 좋고 밥맛도 0.11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괜찮은 편이면 좋습니다. 그죠? 좋고 백미 완전미율도 잘 나오고 쌀은 제가 보니까 아주 뭐 외관상으로 아까 사진으로 보셨듯이 일품 되면 훨씬 나은 쌀을 맞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요 또 하나는 요 특징이 뭐냐면 수바라율이 24.1%인데 여기 좀 높아요. 수바라율. 네. 자, 일품에 수바라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수바라 아시죠? 네. 작년같이 비가 많이 오는 애는 일품에 수바라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수바라가 우리가 눈에 보려고 하면 완격 껍질을 뚫고 나와가 촉이 튀어서 나와가 1mm, 2mm, 3mm 자라면 저희가 수바라를 느낄 수 있는데 작년 같은 해는 해남 품종이 보급종이 저희 지역에 한 50톤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작년 7톤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수바라거든요. 그래서 얘는 껍질을 벗겨가지고 현미 상태로 보면 수바라가 보입니다. 일품도 수바라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일품 수바라 나옵니다. 근데 수바라는 조생종이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일품 같은 중만생종이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조생종이 많이 나오죠. 왜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네? 날씨가 더운데 아니요. 조생종하고 중만생종하고 왜 조생종이 많이 나와요? 자, 촉을 틔우려고 하면 내가 그만큼 성숙이 다 된 상태죠. 그죠? 어느 정도 촉을 틔울 수 만큼 성숙이 돼야 촉태가 아닙니까? 내가 아기를 넣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얘가 고온등속 수바라 얘가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라서 그래요. 이거 바로 뒤에 수바라 카트 한번 설명 더 드릴게요. 도복 지수는 상대적으로 보면 높지가 않습니다. 괜찮죠? 그죠? 괜찮습니다. 자, 도복 이게 제가 책에도 다 책에 교재에 다 실어놨습니다. 아주 책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럼 도복 지수가 괜찮으면 도복에 상당히 뭐 괜찮은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키가 좀 큰 품종들은 도복에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여기 도열이 있어요. 도열. 입도열. 입도열이 좀 나오죠. 입도열. 그래서 작년에 안개하고 비안 쪽에 좀 했는데 보통 농협에서 공동방제를 안개 쪽에 하실 때 보니까 7월 한 20일경에 1차 방제하고 8월 한 20일경에 2차 방제를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비가 많이 오니까 출수하기 전에 보완 방제를 8월 한 5일경쯤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좀 한 번 더 했어요. 보완 방제를. 그래서 혹시 초기에 하시다가 보고 도일이 붙으면 입도일이 붙으면 보완 방지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꼭 얘는 도일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작년에 실제로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도일이 와가지고 해보니까 어떻느냐. 자, 이것도 상대적으로 한번 볼게요. 일품이 도일에 강합니까 약합니까? 일품이 도일에 약하죠. 네. 근데 상대적으로 일품하고 보면 일품만큼은 아니에요. 일품만큼 아닌데 얘도 입돌이 들어온다. 그래서 꼭 출수 전에 보안 방지를 꼭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밀도 관리죠. 병해충은 밀도 관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약이 출수 기간 우리가 쌀이 좋다 나쁘다 할 때는 출수 기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초기에 어떤 좀 문제점이 있더라도 나중에 이 출수 기간에 기온도 좋고 병해충도 없으면 뒤에 아주 좋은 쌀이 나와요. 그래서 출수 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는 저희가 미소진미를 21년도하고 23년도 두 번 이렇게 저희가 직접 해본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같은 기준에서 한번 볼게요.
일품하고 미소진미를 똑같이 5월 31일 날 모내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출수가 보니까 일품이 17일, 미소진미가 16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출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루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적으로 패턴적으로는 일품하고 크게 다를 거 없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봉하실 때. 요 간장은 일품이 74.1인데 미소진미가 79.7이에요. 한 얼마 정도 차이 나죠? 한 6cm 정도 차이 나죠, 그죠? 6cm. 자, 이런 해가 있습니다. 내가 논에 들어가 보니까 일품이 어떤 해에는 한 100곱 정도 오는 해가 있고 어떤 해에는 또 막 가슴팍까지 오는 해가 있죠. 그 해의 일조량에 따라서 키가 달라질 수 있죠. 달라집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해는 좀 이 키가 많이 크고 이런 애는 내가 본인 스스로 판단하셔가지고 좀 더 이게 초기에 키가 클 때 일조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키가 더 많이 컸구나 원래 같은 애는 좀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잘 판단해 보시면 돼요. 일품도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상대적으로 보면 일품보다 이렇게 큽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삭수, 이삭끼리 뭐 이런 건데요. 제가 아까 시험장 말씀드렸듯이 우리 현장에서 이삭수를 막 20몇 개씩 빼시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삭이 작으면 이삭끼리가 길어지고 이삭이 많으면 이삭끼리가 짧아지고 그렇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 볼때기 하라 이렇게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이삭 숫자에 민감하게 농사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삭 숫자가 15개, 16개만 나와도 아까 시험장처럼 충분히 내가 충실한 이삭을 만들어가지고 아까 560kg 쌀 뺄 수 있다. 559kg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21년도 했는데 이걸 50주로 제가 해봤어요. 일품하고 미소진미 이 두 개를 50주로 해보니까 똑같은 5월 26일 날 심어가지고 출수기가 이때도 비슷했어요. 비슷했고 키를 한번 볼게요. 키는 초장은 잎 끝까지 잰 겁니다. 이 시기에 그러니까 73cm, 79cm 이때도 좀 차이가 나죠. 네. 초장, 간장 다 미소진미가 일품보다는 컸습니다. 경수라는 건 제가 왜 이걸 넣어놨냐 하면 품종에 따라서는 분할이 잘 되는 품종이 있고 분할이 상대적으로 좀 덜 되는 품종이 있죠. 품종에 따라서. 근데 얘는 분할은 문제가 없더라고요. 50주 심어도 이렇게 분할이 서는 게 이상 잘 되는 품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분할이 큰 문제 없고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바라 한번 말씀드릴 거죠. 포장 도복은 키가 커서 아주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대신에 그렇게 잘 썰어지고 그렇다고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삼절 간장이 짧죠. 그리고 자절중이 커. 요거는 뭐냐면 아까 도복 지수가 수치상으로 낮게 표현된 이유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도열 조심하셔서 꼭 초기에 비가 많이 오거나 해서 문제가 될 때는 내가 원래는 약을 나는 한 번 친다, 두 번 친다. 해마다 그렇게 나는 한 번, 두 번 이렇게 정해놓고 하지 마시고 중간에 기상 환경에 따라서 꼭 보안 방법 한 번 더 들어가야 된다. 진짜 후기에도 심하면 또 한 번 더 들어가 줘야 되고 꼭 이렇게 잘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뭐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소 너무 과용해가지고 혹시 가을에 태풍 오거나 또 일조 시간 안 좋거나 해서 도복되면 정말 힘들죠. 쌀 미질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꼭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셨다가 아직 이거를 이제 처음 하시니까 원래는 좀 첫 해는 조금 안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좀 안정적으로 생각해서 너무 좀 과하게 해서 또 그죠 나중에 위험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건 수발화인데요. 수발화 요걸 왜 말씀드리냐면 대부분 비 오는 패턴이 이렇습니다. 뭐 장마 6월, 7월, 8월 지나가지고 9월 달 와가지고 9월 한 20일경 넘어가면 매년 비 오는 횟수나 수량이 이렇게 뚝 떨어져요. 꼭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패턴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표현을 제가 수발화 예방을 위해서는 출수 35일 정도가 9월 21일 이후가 좋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기 무슨 뜻이냐면 자 9월 21일부터 역으로 35일 하면 8월 한 중순쯤 되죠. 8월 한 15일쯤 됩니다. 그죠? 날짜상으로. 그래서 출수하는 게 수발화 줄이려면 8월 한 15일 이후에 출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얘가 제가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교육하면서 계속 강조드렸던
아무리 빨라도 8월 15일 이후에 출수를 해야 고온 동속에 안 걸리고 미질이 좋아진다 이 말하고 똑같고 그 말이 또 수발화도 덜 생기게 하는 거하고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죠? 영어 준비 혹시 하시는 분 계세요? 다행히 영어 준비 하시는 분. 영어 준비 안 계시면 영어 준비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1항 3, 4, 7로 아까 보신 거 기억나세요? 예, 네. 이름이 어떻게 붙었어요? 아, 미강. 요거 이름 지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맛에 감동받았다 이래가지고 미강 씨였대요. 맛에 감. 이름 지을 때 이게 나름대로 이게 육종하시는 분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영호진미는 영남 호남에서 맛있는 쌀이다 이래가 영호진미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강. 얘는 최고 품질쌀로 선정된 건 아니고요. 그냥 고품질이고 뭐 키가 보시면 72cm예요. 관장이. 그래서 키가 좀 우리 일품 비교하면 작습니다. 키가 작아요. 자 그리고 요 출수기가 보면 8월 16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하여튼 일품하고 영호진미 출수기 많이 느린 거 아시죠? 영호진미가 출수기가 좀 많이 느립니다. 일반 우리 일품보다. 저는 한 5일에서 뭐 한 일주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농가에서 재배해보면 한 열흘까지 느리다고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출수기가 차이 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우리 그 땅심도 있지만 비료도 있고 다 영향을 미쳐. 그래서 열흘까지 느린 사실 느린 품종은 아닌데 같은 날 심어서 우리가 매년 체크를 해보면 그렇게 열흘까지 느리다고 하는 거는 아마도 이 비료기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식물이 종자를 퍼뜨리려고 하면 내가 아주 비료도 내가 먹고 살기 많을 때 종자를 빨리 만들까 아니면 내가 죽기 직전에 종자를 빨리 만들까요? 그렇죠. 그게 식물의 생리예요. 네. 그래서 내가 아주 영양분도 딱 풍부하고 하면 계속 이 출수기가 더 이렇게 길어지는 겁니다. 생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일품하고 영호진미 한 중간쯤 되는 그런 품종이에요. 괜찮죠? 미래로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 보면. 제가 영호진미가 괜찮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보다 10년 뒤, 20년 뒤. 아까 역주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쭉 잠자고 있다가 고온 등 오면서 기상이 이변이 오면서 역주행하는 거죠. 그것도 같은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근데 얘는 문제는 좀 솔직히 좀 수량이에요, 수량. 그래서 얘를 비료를 좀 조정하시고 해서 수량을 그렇게 많이 좀 안 하고 좀 적정하게 해서 잘하면 미질도 괜찮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 음악 좋네요. 제가 오래 계속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힘든데 음악을 들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가 물 한 모금 먹을게요. 저 다이는 데서는 한 번도 설명을 안 되는데 다이는 이제 아주 좋아하시고 하시려고 하시니까 뭐 복백도 괜찮죠. 이 단백질이 지금 좀 높게 나와 있어요. 높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저희가 했는 걸로 해서 제가 체크해 보니까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비료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잘 나와요. 요것도 비료 적정해주고 내가 양을 적정하게 빼려고 그러면 크게 욕심을 안 부려도 기본적으로 괜찮게 나와요. 근데 이게 현장에 나오면 제가 잘 안 돼요. 저도 너무 답답해요. 제 처음에 영호진미를 소개해주고 첫 해에 일품보다 아주 쌀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소문이 어떻게 보냐. 얘 키 작아. 야 그럼 한번 깔자. 비료 더 줘. 키 작대 안 넘어져. 지금 우리 지역에 영호진미 나오는 쌀이 보면요. 내 경남 거하고 비교해보는데 못해요. 미치겠어요 저도. 자 그럼 어떤 거를 가져와도 지금 우리가 일품의 패턴에 길들여진을 해가지고 좋은 쌀이 나오겠느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럴 때 우리가 처음 할 때 한번 좀 저거 해가지고 좀 한번 같이 좀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욕심내지 않아도 잘 나와요. 키 안 큽니다. 근데
제가 농담으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지역에 진짜 상관 같은 품종 들어 고시가리 같은 거 들어와가 간당간당 해야지 이게 안 되겠나 이런 진짜 그렇게도 한번 해보는 게 안 맞겠나 이런 말씀도 제가 농담도 했잖아요. 그죠?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고 밥맛 괜찮죠? 아주 좋죠.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호불호가 갈리는데요. 찰기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찬진살 좋아해요. 제가 아까 반찰 얘기했잖아요. 맵쌀에다 찹쌀 섞어 드시는 분들처럼 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백진주 이런 쌀 제일 맛있다 그래요. 다른 거 못 먹어요. 네, 그런 것처럼 호불호가 갈려. 자, 어쨌든 밥맛 괜찮고. 자, 요건 장폭비가 1.8선 아까보다 조금 더 크죠. 1품하고 뭐 거의 비슷하죠. 괜찮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무난하다고 보시면 돼요. 무난해. 특별히 뭐 제가 할 게 별로 없어요. 어쨌든 얘를 진짜 여기 미소진미든 얘든 뿌려 내려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품종을 처음 해볼 때 잘 하려고 하면 아까 미소진미 제가 재배사 유의사항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 좀 주의해 주시고 얘 또한 마찬가지예요. 얘도 똑같이 양에 욕심내면 안 되고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하시면 잘 나오는 쌀인데 진짜 현장에 나가서 얘가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키 좀 작네 이래가지고 비료 더 하면 되겠네 이것 좀 안 해주시면 바인에 뿌리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좀 한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얘는 저는 우리 다인 쪽은 햇반이 많이 들어가니까 타겟을 햇반으로 잡았던 거예요. 얘를. 일반 우리 그 브랜드 쌀에 최고 품질 쌀 해가지고 그거는 한번 어쨌든 미감은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아직 처음이라서 뭐 다른 용어심이나 미소심이 미감을 같이 놓고 한번 평가를 해가지고 진짜 좋은 게 어떤 거냐 그때 가서 한번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고. 자, 입도율이 그렇게 뭐 도율도 그렇게 뭐 나쁜 편 아니죠, 그죠? 한 5.6 정도 괜찮고 목도율이 특히 또 2.5로 좀 괜찮은 편입니다. 목도율이 중요하죠. 도율은 입도율도 입도율이지만 실제로 이 입도율이 나중에 목도율까지 얼마나 옮겨가는 이 목도율이 중요하거든요. 이 시점이 이때부터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목도율 괜찮은 편이고 괜찮다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또 괜찮다 하면 또 나중에 또 도율들 안 치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네. 네. 자, 이거 제가 또 적어놨어. 자, 질소비료 과용 시에 출수기가 지연된다. 이거 뭐죠? 자, 여기 출수기가 뒤로 딜레이 됩니다. 딜레이 된다는 뜻이죠. 제가 이거 생리를 한번 말씀드렸죠. 요 하나의 단점은 흰잎 마늘병이 약하다는 거예요. 흰잎 마늘병이 약하다. 자, 이 흰잎 마늘병이라는 거는 우리 지역 분들은 도율은 잘 하시는데 흰잎 마늘병 잘 모르세요. 얘를 좀 간과하고 지나고. 근데 품종을 만들 때는 박사님들이 이 흰잎 마늘병하고 줄무늬 잎마늘이 상당히 중요한 병이에요. 이 흰잎 마늘병은 혹시 과거에 이렇게 약대 들고 들어가서 약 치다가 이렇게 혹시 줄줄이 허옇게 되는 거 혹시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있으시구나, 그죠? 그거 왜 그렇죠? 약대 들고 줄 치다가 이렇게 넘기면서 쓱 쓸려가 넘어가죠. 그럼 여기 쓸려 넘어가는 부분에 상처를 입잖아요. 이 상처 입으면 이건 세균이에요, 세균. 박테리얼 블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세균이거든요. 이건 상처 입은 데 들어가. 그래서 그런 데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 오거나 물에 침수돼서 잠겼거나 이런 데 잎을 보시면 허옇게 되는 거 보셨어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네. 그래서 상처를 입으면 많이 나온다. 바람 많이 불고 태풍 오고 그런 때 약합니다. 그래서 미감하고 뭐 요거는 잠깐 찰가하시는 분들 이거 참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은 동진찰이 없는데 보급종이 안 나오는데 혹시 찰가하시는 분들은 중생종인데요. 보람찰 요거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수량 괜찮습니다. 자, 중생종은 이거 하얀이 해보셨죠? 예. 네. 중생종은 제가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빨리 수확해야 됩니다 해도 안 합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고 그래요. 안 해요. 얘는 수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중생종은 다 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중생종 같은 품종들은 제가 볼 때는 아예 6월 초에 모신기를 6월 초에 하세요. 6월 초에. 되겠죠? 자, 요거는 드레향 향미인데요. 요거 뭐 향기 나는 쌀 좋아하시는 분들은 밥 하실 때
한 30% 이렇게 뭐 취향에 따라서 20% 30% 이렇게 넣어서 해 드시면 아주 뭐 구수한 향이 납니다. 이것도 뭐 수량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키도 작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 정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2019년도인데요. 2019년도. 혹시 회장님, 19년도 2000에 우리 그 브랜드 회장님들 제가 같이 갔는데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혹시 기억나시는 거예요? 2019년도 제가 우리 지역은 이제 앞으로 분명히 미래를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지역에 한번 제가 그때 한번 모시고 간 적이 있는데 2000에 고시까리 hit도 메모리 하다가 헤들로 싹 바뀌었죠. 조생종. 중생종은 아까 말씀드린 그 추첨하다가 알참비로 싹 바뀌었어요. 2000이 7,000헥타인데 7,000헥타가 19년도에 이거 시작하고도 한 몇 년, 한 2, 3년 만에 7,000에 싹 바뀌었어요.